예.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외교부의 이런 그 재능 기부, 봉사 활동이라는 게 물론 말씀하신 그 어떤 가진 것을 나눠주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외교부라고 하면은 너무 거리가 멀고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데 그런 느낌을 좀 약간 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 너무 저희가 보통 이제 해외 대외 관계 업무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외교부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워낙 그 대외 관계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그 국민들도 그 뭐랄까 그 민간 외교에 많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희 외교통상부하고 민간하고 어떤 교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 특채 파동이 네. 있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조금 저희 외교통상부에게 이미지에 좀 데미지가 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이런 차원에서 좀 국민들한테 가까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하에 여러 가지 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홍 서기관님부터 저 카메라 보시고 이 방송 보고 있을 그 예쁜 학생한테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라는 그 메시지 한마디만 좀 전해 주십시오. 네, 그럼 이쁜이로 시작을 해야겠구나. 그동안 선생님 말을 너무 잘 따라줘서 고마웠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방학을 하면은 우리 영어로 자유로 얘기하기로 한 거 약속 잊지 말고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자꾸나. 네. 네. 자, 우리 윤 서기관님도 학생분께. 네. 예. 상민아, 지난 4개월 동안 잘 따라줘서 고맙고, 앞으로 더 네가 큰 꿈을 가지고 큰 어른이 됐으면 한다. 그게 내 바람이다. 네. 부장님, 사실 뭐 외교부 이미지 좋게 할 거 다른 거 없이요. 이 두 분 이렇게 자애로우신 표정으로 홍보대사로 이렇게. 이런 분을 자꾸 이렇게 대중에게 알려주시면 외교부에 대한 이미지 정말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나쁘게 갖고 있진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지금 우리 두 분의 서기관님, 네. 두 분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 중에는 또 이 두 분 같은 제2, 제3의 또 외교관이 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그 활약, 예,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부장님 앞으로 이 좀 계획이라든가 바람 같은 게 있으면 한 말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예.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지금 저희 그 소외계층 중에서 다문화 가정 네. 애들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저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특히 이제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을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2외국어도 좀 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에 좀 확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그 어려운 시험을 뚫고 또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그렇습니다. 계신 네. 분들께서 또 그런 재능을 우리 소외계층을 네. 위해서 쓰고 계신 네, 그 현장을 저희가 직접 봤고요. 또 맞습니다. 그분들 모시고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앞으로 외교부 직원들의 멋진 활약도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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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공부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과 같은 문학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문학 중에서도 영시는 시라는 장르가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 많이들 활용하지 않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영시는 운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이 운율의 리듬감 때문에 더욱 재미를 느낄 수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영시는 문장이 짧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도 큰 장점입니다.
영어 동화나 영문 소설에선 볼 수 없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표현을 담고 있는 영시. 영어 궁금합니다. 영시를 통한 영어 학습법에 대해 함께 알아봅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그 영문학을 통한 영어 공부를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오늘은 또 영시를 통한 영어 공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시겠죠. 아, 우리 시도 잘 모르는데 그 영시로 된 그 함축적인 언어라든가 우리랑 좀 다른 그 정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가 될 수 있을까 네. 그런 걱정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영시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또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영시를 가지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 말씀을 해주실 분을 또 저희가 모셨죠. 네, 시인이면서 영문학자십니다. 대진대학교 영어영문학과의 홍은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예전에 그 소설가 조정래 씨가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시인이 되고 그 다음이 소설가다. 그래서 자기는 글을 못 쓰기 때문에 시인이 아니라 소설가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함을 보였는데 그만큼 시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말로 하는 시가 아니라 영어로 배우는 영시라고 하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에 대한 선입견이 많죠. 예를 들어 보면 시는 무조건 어렵다. 그리고 또 시를 읽는다고 해서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이런 그 비실용적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한이 없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시를 그냥 시, 소설, 드라마 이런 그 문학 장르로서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범위를 확장을 시켜보면 시적인 특징을 가진 모든 언어 표현 이것을 시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조금 넓혀보면 시의 특성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간결하고 함축적인 언어 표현 이러한 것을 다 시라고 한다면 우리 생활에서 그 신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죠. 네. 예를 들어볼까요? 네. 속담이나 격언 또는 표어가 그렇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신문이나 잡지의 헤드라인. 네. 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노래 가사. 네, 그런 것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재밌는 것은 협곡이 말놀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잠깐만 교수님. 네. 협곡이 말 그것이 영어로 그 텅 트위스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발음이 잘 안 되는 즉 혀가 꼬이는 그런 발음을 활용을 해서 말놀이를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간장 공장 공장장. 예, 바로 그겁니다. 예, 간장 공장 공장장은 뭐 공장장이고 어쩌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어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실례로 she sells 벌써 이 발음이 꼬이기 시작하네요. she sells 그녀는 판다. 네. 뭐를? 그러니까 sea shells 즉 조개 껍질을 어디서? beside the seashore 해변가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따로 나눠서 하면은 괜찮은데 붙여서 읽으려고 그러면은 혀가 꼬인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영어를 익히기도 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일종의 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라는 것을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재미있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시에도 적용이 되겠죠. 예. 그런 약간 좀 놀이 비슷하게 하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재미를 붙이는 그렇죠, 네. 영어 공부의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시라는 걸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시집에 있는 그런 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곳에 있는 것들을 다 시라고 보면서 그걸 하나의 표현을 익힌다. 그게 이제 영어 공부의 하나의 핵심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저희가 그 국어에서도 그 시를 공부할 때 일단 암기를 시켰거든요. 그렇죠. 예, 수업 시간에. 영어도 일단 암기를 하는 게 첫 걸음일까요? 예, 암기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시는 특히 음악성이 좀 두드러져서요. 그 다른 장르보다 음악성이 좀 두드러지다가 보니까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